지금 리플 차트를 보시면 트럼프의 2주 휴전 발표로 중동 리스크가 잠시 완화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약 5% 정도의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곧바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시간봉 기준으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잠깐 돌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쪽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서 다시 힘이 꺾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가격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근에서 애매하게 걸려있는 상태고 상단 밴드를 강하게 열어주는 흐름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 시원하게 추세가 열리는 흐름보다는 반등이 나와도 계속 매도 물량에 막히면서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더 명확합니다. 일봉상 반등은 분명 나와줬지만 여전히 추세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의 힘은 부족하고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도 상단을 열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 자체의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도랠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매집했던 물량들이 지금 같은 반등 자리에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양봉이 한두 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추세 전환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 반등 이후에 위쪽 매물대를 얼마나 깔끔하게 소화해 주느냐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거래량 없이 반등만 조금씩 이어지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하게 되면 결국 이번 상승도 박스권 안에서 나와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쪽 매물대를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벌려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까지도 열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올라간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자리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끝났다고 볼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답답한 흐름이 단순히 차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보신 기사 내용을 보시면 4월 리플 에스크로 물량 이슈로 인해 다시 한번 공급 부담 우려가 시장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에스크로 해제 물량 가운데 일부는 다시 묶였지만 결국 수억 개 규모의 XRP가 유통 물량으로 풀리면서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시장 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한 구간에서는 이런 공급 이슈 하나만으로도 위쪽 매물 압박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가격 상승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익 실현과 시장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은 계속해서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큰 실수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매도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까지 강해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정작 기관들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박스권 저점 구간에서 다시 더 많은 양의 XRP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조만간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동안에는 이 덤프 물량들이 매도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하지만 긴 하락 추세와 함께 박스권 구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이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됐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관들은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XRP를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트랜스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수 매집한 물량들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 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 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재단의 일정 때마다 거래소로 대규모 XRP가 옮겨졌을 때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주던 패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9개월 만에 또 한 번 더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XRP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 매집한 물량들과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에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줄 거란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 고점에서 반드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 덤프 물량의 큰 가격 하락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리플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알아냈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후에 덤프 물량들이 다 매도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이런 정보를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따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단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걱정들을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혹 가다가 질문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리플 XRP에 투자했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을 옮기는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자, 이게 만약 리플 XRP에 투자했었던 한두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이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플 XRP에 투자했었던 모든 기업과 고래들이 9개월 만에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에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줄 거란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고 또 아무리 가격 상승해봤자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